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재개발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민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재개발 보유할 때 제 생각에 좀 고민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재당첨 5년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가 종부세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종부세 부담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됐을 때 재개발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꾸며본다. 한 두세 개로. 그럼 혹시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구성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5년 재당첨 금지는 사실 이거를 여기서 길게 풀면 사람들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 안다는 전제 하에서 핵심만 얘기하면 투기과열 지구에서 내가 분양권의 최초 당첨 혹은 관리 처분인가 시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5년 재당첨 금지를 열심히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5년 재당첨 금지 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2016년도에 내가 분양 당첨됐었다.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었었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 청약홈 가니까 분양 대상 아니라고 재당첨 금지라고 떠있는데 청약홈이랑 도정법상의 5년 재당첨 금지는 달라요. 그래서 애초에 기산일이 성립 안 돼 있는 사람이 많고요. 진짜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아예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걸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를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쉬운 선택지는 관처 난 걸 가는 거죠.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 애초에 기산일을 피한 거잖아요. 그러고 효력일도 피한 거고 물론 재분양 신청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는데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피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종부세랑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멸실된 입주권 투자를 많이 얘기해요. 멸실된 입주권이 뭐냐? 일단 취득세 4.6%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멸실됐으니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고 아까 5년 재당첨 금지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입주권으로 샀다가 입주권으로 팔았다. 일반과세죠. 분양권 세금이 빵빵 터지는데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들어가요. 양도세 중과 주택세는 들어가죠.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거는 일반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전에 팔면 세금을 피할 수 있네. 하지만 딱 하나 못 피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대출 규제를 못 피하죠. 그리고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찾아보면 우리 일명 빵빵백이라 하거든요. 계약금융, 중도금융, 잔금백 이런 데들을 찾아보면 틈새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게 지금 최근 재개발이 인기 있는 이유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는 거고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는 것보다 상세한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네, 게 더 그렇죠. 좋을 거예요. 제가 시간상 이걸 풀면 이게 1시간짜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재개발은 제가 항상 가서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서 이제 수업 받는 것도 좋지만 김재균 소장님 영상 열심히 보면 됩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아까 관처 이후에 사는 게 있고 관처 전에 사는 게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년 재당첨 금지 피하려면 내가 재당첨 금지 대상자다. 그럼 분양 신청 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내가 최소한 2년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샀는데 사업시 인가 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하는데 그 전까지 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느냐 그런 지역들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사업시 인가가 안 난 데들 그런 식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냐 도로랑 통상가가 있죠. 뭐냐면 그렇죠. 도로는 취득세 도로 상가 둘 다 취득세 4.6 종부세 대상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세율이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도로랑 통상가를 가는 방법이 있겠구나. 5년 재당첨 금지도 피하는구나. 하지만 이 입주권 여부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생각보다 비싸요. 입주권 나오는 도로, 입주권 나오는 통 건물들 가격대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소액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는 꿈도 못 꾼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는 이제 자산가들은 이게 정말 좋은 투자 그쵸?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저희 배고프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만나본 부자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부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 되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일단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낼 건 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결국은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뭐 돈을 뭐 그렇게 짠돌이처럼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아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막 이런 서비스. 근데 정확하게 나는 돈 낼 거 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 그 플랜을 듣고서 맹신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대로 다시 보고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것도 좀 달라요. 오히려 약간 답정너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이걸 샀는데 괜찮다는 얘기를 해줘. 내가 이거 잘 산 선택이라는 얘기를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막 댓글 보다 보면 소장님 어디 좀 찍어주세요. 막 얼마면 어디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개인의 뭐 하다못해 주택 유형이라든지 뭐 직장 환경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세금 맞춰서 지역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거를 얼마면 어디 가요? 라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약간 근데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모아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근데 전문가의 의견을 맹신하기보다도 그거를 하나의 어드바이스로 해서 이제 가족들끼리 상의하고서 결정은 내가 하는 약간 그런 점이 약간 오히려 뭐 이 영상 자체가 사실 부동산에 대한 거니까 뭐 그분들이 부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모르죠. 근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산가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이 있지 않나, 상대방 말에 좀 경청하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 좋은 얘기 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점심시간이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오늘 제가 네. 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경 소장님.